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 코칭센터의 코치 엄영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수강할 수 있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 다 함께 다 들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고, 분명한 것은 그렇게 실천해 보신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이라든지 문의를 주시게 되면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시대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신 공부법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코치 엄명종입니다. 현재 한국청소년 코칭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교육청과 또 엠베스트, 그 메가스터디에서 공부법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실 텐데,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진 하나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일을 이제 시작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서울에 있는 이제 대원 의국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비교과 영역에서 이제 아이들 리더십과 진로 진학 그리고 공법을 이제 가르쳤는데, 당시 이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 반면에 어떤 학생은 잘 적응을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그럴까 해서 이제 1대1로 이제 아이들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아이들 내면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 때 학습 동기가 명확하게, 쉽게 말하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명확한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지 않으면서도 이 내가 왜 정말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부모님이 하라니까 하는 친구들, 이렇게 두 부로 나눠져 있었는데, 후자 있는 친구들이 학교 적응도라든지 과제 수행 능력이 조금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나의 내일은 더 빛날 거라는 책을 이제 집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 그리고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왜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또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돼 있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나의 내일은 더 빛나는 책을 집필하였지만, 많은 친구들의 선생님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책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책이 팔리지 않은 책의 이제 저자였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책을 지었지만 여러분들의 지독한 무관심 속에 책이 팔리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대1로 아이들 이제 만나면서 이제 임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의 원리를 알게 되고, 그 학생들이 어떤 친구는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좀 하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성적이 이제 점핑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결국은, 진로 진학이 좀 더 명확한, 다시 말해서 내 꿈이 좀 더 명확한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좀 더 인지를 하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고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공부가 재밌어지는 진로의 정석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되면서, 이제 메가스터디하고 이제 교보문고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올리게 되면서 이제 학교 활동을 제외한 다른 학교 활동,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공부를 안 한다는 학교 이제 가서 학생들 다시 또 가르치고, 또 아이들 만나고 학부모님들 만나는 이제 일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만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결국은 공부의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과외 선생님 마찬가지고, 내가 왜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 결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을 거의 방콕 아닌 직콕 하면서 되게 엄마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또 아이들부터 하는 얘기 뭔가요?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 뭐 해야 돼? 나 뭐 해? 이런 멘트를 계속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동기가 일단 없다는 거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플래닝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는 거고, 스킬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동안 학교에서 주어진 건 그동안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했었다는 거죠. 해보니까 어땠어요? 지난 1년 동안은요, 내 아이, 나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검증했던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도 않았고,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물론 중3, 뭐 고3 같은 경우, 당시에 고3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등교를 해서 이제 수능을 봐야 되니까 이제 가긴 했지만, 그 밖에 여타 학생들은 집이나 학원에서, 학원조차도 지금 5인, 그때 당시 이제 5인 미만, 이게
집합금지 명령 떨어졌기 때문에 학원에 갈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많은 학생들이 독서실을 가기도 하고 또 독서실 못 갔죠. 또 스터디 카페 한다는데 못 가기도 했죠. 근데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집에서 인제 계속 인제 잠을 자고 늘어지게 되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게 됐죠. 그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중에서 소수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학력, 다시 말해서 학습 능력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계속 안 가게 되고 또 과제 수행률도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 우리가 괜찮다고 여기는 많은 학교들 또 고등학교들 보게 되면 또 자사고 특목고조차도 학교에서 상당한 이제 많은 이 비교과라든지 학습 과제라든지 내줘도 이행률이 10%가 채 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든 수업을 아침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내리 할 수 있는 수업을 다 처음이고 부모님도 다 처음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안고 지금 끙끙 앓고 폭발하기 시작했고 또 우울증 걸리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지의 그 이유조차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다는 사실이 검증됐던 시기였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또 올해 한 해가 또 2021년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2021년이 시작됐던 이 지금 시점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부에서는 어, 매일 등교를 시키겠다 이제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백신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학교로 가도 되겠다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매스컴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달, 4월달에 또 이 큰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죠. 이제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왜? 돌연 변이가 나왔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위드 변인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각자 독립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학습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라인 클래스 시대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그동안 교과에서 가르치던 많은 선생님들이 이 툴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해야 되고 과제 이행도를 체크해야 되고 이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하는 시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지금 혼재될 정도로 되게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많은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도 있으셨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 힘들고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들도 힘들죠. 전국적으로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책을 펴고 온라인 클래스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애국자라는 거예요, 저는. 왜? 애국자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제 오늘 인제 저랑 인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제 책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은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위한 진로 코칭이라는 책을 한번 좀 읽어 보실 것을 권해 드려요. 그래서 학생들보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좀 읽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중3 에서 고등학교 1 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 그리고 초등학교 6 학년에서 이 이제 중학교 1 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메가스터디에서도 우리가 그 학생들 학업 능력 성적이 언제 가장 점핑하나 봤더니 보통 학년 전환기 겨울방학 때가 가장 많이 점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이라는 그 특징은 더욱더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이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목표, 의지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시려는 의지가 되게 많으신데 반면에 그러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만큼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에 대한 이유, 그 학교 끝나면 바로 인제 과제를 시키고 물론 과제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말을 듣지 않았던 여러 아들, 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 어땠습니까? 그 안에 잘 따라오는 아이들은 엄마 말을 되게 잘 들었던 아이들이고 그러지 않았던 엄마 말을 안 들었던 아이로 낙인 찍었던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초등학교 3 학년 때부터 내가 왜 정말 공부를 했는지 그 이유와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검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에서 진로 교육이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자유학년제가 도입된 이유가 다 그런 이유들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2025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시범학교가 상당히 125개 학교로 늘어나게 됐고, 이제 전반적으로 2025년이 되면은 고교 학점제,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학생처럼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관심 있는 과목들을 교실마다 찾으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려면 뭐가 되느냐? 내가 정말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어느 분야에 내가 진로 진학이 잘 맞는지 어느 정도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네, 바로 중학교 시절, 중학교 1학년 때, 그 학년인 때라는 그 시기 때 좀 더 몰입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시점에 뭐가 중요할까? 기본적으로 왜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요, 어느 한순간에 깨닫는 게 아니라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숙제를 하죠.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흥미 위주로 듣습니다. 근데 그 흥미라는 것은 선생님의 어떤 관계 형성, 선생님의 칭찬, 또 선물 주는 거 이런 보상들에 따라서 하지만 보통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보통 아이들이 외부에서 주는 동기, 즉 어떤 선물을 받고 칭찬 스티커를 받고 이런 동기가 아니라 내재적 동기가 더 중요한 시점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사춘기, 요즘 사춘기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와요. 그러면 그 시점 때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 아, 내면적 욕구를 아이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정말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쟤는 저 시간에 저거 하는 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패배의식이 좀 더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역으로 그 안에서 그걸 즐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성격 유형이라든지 흥미 유형에 따라 조금씩 반응도는 다르지만 분명한 거는 자신의 자율적 선택권을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그 순간 아이들의 학습 우울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제 강의 이제 들어보시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불과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뭐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다수는 누구네 집에 TV가 있으면 그 집에 TV 5시 반에 만화가 한다. 애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걸 보죠. 그 보고 나서 6시 한 15분 되면 다 집으로 헤어지거나 가서 밥을 먹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에 대한 선택권이 이 대중 매체에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시대는 어디냐? 이 채널의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자율권이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권을 언제부터 줘요? 예, 엄마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뭐해요? 예, 핸드폰 옆에서 딱 끼워주면서 뭐 하죠? 아이한테 선택권을 딱 주죠. 3살짜리 아이도요, 핸드폰을 딱 주면 유튜브를 켜고, 그리고 갤러리를 딱 열어서 사진을 볼 줄 아는 그 힘들이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아이들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관심이 있으면.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 미디어의 노출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극적이고 자신의 욕구를 바로바로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것에 환호를 하죠. 그래서 그 자기가 관심 갖고 어떤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들이 바로바로 오지 않는 어떤 기계라든지 어떤 그런 미디어가 있다면 되게 답답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아이들, 다시 말해서 미디어에 되게 익숙해 있는 이 아이들에게 학습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학습이라는 건 정말 왜 필요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 필요하고, 조금 미시적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지만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상당히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지금 1학년, 2학년들 좀 보게 되면은, 1학년, 2학년 보게 되면, 대다수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려움들이 보통 학교에서 이제 지금 좀 방학이긴 한데 3월달 이제 되게 되면 이제 1시 반, 1시까지 밥 먹고 이제 1시 반까지 해서 이제 등교를 하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어요. 또 어떤 학교는 3번도 하기도 하고 했었죠. 근데 올해는 좀 매일 가면 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내주는 학습 꾸러미라는 걸 다 받아보셔 아실 거예요. 학습 꾸러미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그날 한 거 학습 꾸러미 다 맞추게 되면 보통 한 2시 정도 돼요. 그 2시부터 저녁 8시, 10시까지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시면 되게 많죠. 왜? 그 전까지는 학원을 보내도 그냥 거의 뺑뺑이를 돌리기 되게 편했거든요. 엄마들 시간이 되게 많았고, 그 시간에 아이들 학원 보내면서 엄마들은 뭐예요? 카페 가서 이제 다른 여타 엄마들과 이제 교제를 했죠.
근데 그게 일상의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학원을 보낼 수가 없으니 아이들과 같이 함께 그 시간을 비비고 붕괴고 하면서 인제 지긋지긋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아이한테 계속 요구를 하죠. "문제 풀었니? 뭐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자신의 자율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계속 부모님의 어떤 그런 지적과 그런 어떤 "뭐 했니?" 체크리스트, 말로 하는 체크리스트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자율권을 잊어버리게 됐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한테 폭력으로 느껴지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언제 나타나고 있냐면 저 중3 아이들, 그리고 지금 이 고등학교 1 학년 아이들한테 심각하게 지금 강남을 비롯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피드백에는 훈련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거를 계속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답답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좀 제가 좀 인제 보는 학생들도 보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심각한 아이들이 꽤 많이 됩니다. 왜 그럴까? 자율권을 주되 훈련되지 않았던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기가 정말 너무 힘든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바로 뭐 어떻게 될까? 바로 공부의 이유를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시기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만약에 영상 들으신 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어서 한번 읽으셔 보시면 좀 도움이 좀 더 되실 것 같습니다.